30년간 다리 근육과 야간쥐를 연구해온 박사 김성우입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 중 절반 가까이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평생 다리를 절며 지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며칠 전 제 상담실에 72세 이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동네에서 산길 탄다고 하면 바로 떠오를 만큼 정정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몇 밤째 잠을 못 이룬 사람처럼 얼굴빛이 확 내려앉아 있었고 의자에 앉는데도 다리를 살짝 절더군요. 제가 어디가 가장 괴로우신지 여쭤보니 이 어르신은 해가 지는 시간이 제일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2달 동안 매일 밤 종아리가 돌처럼 굳으며 쥐가 나 잠을 전혀 못 주무신 겁니다.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요즘 밤마다 종아리가 움켜쥐듯 아팠다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새벽에 갑자기 다리가 당기면서 깨는 그 순간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을 뱅뱅 돌아다니다가 다시 누웠더니 또 쥐가 나는 그 악순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야간 다리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근육 속 신경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는 낮에도 걸을 때마다 다리가 힘없이 풀리고 계단 내려갈 때 휘청거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전에 제 고모님께서 겪었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고모님도 70세 무렵부터 밤마다 종아리가 당기고 쥐가 나서 새벽이면 거실을 어슬렁거리곤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러겠지 생각하셨지만 점점 잠드는 것이 두려워질 만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고모님은 낮에는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종아리 근육이 꿈틀거리며 당겨서 외출도 꺼리게 되셨습니다. 친구분들과 등산 약속을 잡아도 막상 전날 밤 쥐가 나면 약속을 취소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셨습니다. 이때 제가 고모님께 작은 교정을 몇 가지 권해드렸습니다. 먼저 발목을 편 안 좋은 수면 자세를 고치고 무거운 이불을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하루에 딱 10번씩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넣어보자고 말씀드렸죠. 고모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고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밤에 깨는 횟수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다시 친구들과 등산도 나가시고 낮에 졸음도 없어지셨다며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고모님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고모님처럼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의 질과 다리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야간 다리쥐를 부르는 핵심 원인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근육신경 센서의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을 이완시키는 신경 센서가 둔해지면서 밤에 갑자기 수축 신호가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에게 쉬라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혼자 긴장한 채로 계속 버티다가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움켜쥐듯 수축하는 거죠. 국내 노년근육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야간쥐를 겪는 환자의 63%가 이 신경센서 기능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시스템 전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최영우 님도 바로 이 문제를 겪고 계셨습니다. 최영우 님은 자는 동안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는 자세 때문에 종아리가 반복적으로 경직됐습니다. 밤새 발목이 아래로 쭉 펴진 상태로 있으니까
종아리 근육은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은 간단했습니다. 잠들기 전 발목을 위로 젖히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신경 센서를 깨워주는 겁니다. 이 동작은 강하게 당기기보다는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놀라서 더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밤에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혹시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채로 주무시진 않으신가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원인이 바로 무거운 이불입니다. 무거운 이불이 발등을 눌러 발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종아리가 새벽까지 긴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신경 센서 문제와 연결됩니다. 발이 아래로 계속 눌려 있으면 종아리는 쭉 펴진 상태로 고정되고 그 상태에서 몇 시간을 버티다 보면 결국 쥐가 나는 겁니다. 국립수면건강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거운 이불을 사용하는 분들이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는 분들보다 야간쥐 발생률이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이불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쥐 발생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74세 한미정님은 겨울용 솜이불을 덮는 동안만 유독 쥐가 심해졌습니다. 한미정님은 추우면 안 되니까 무거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주무셨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던 거죠. 제가 가벼운 이불로 바꾸고 발목 아래 작은 쿠션을 넣어 발이 자연스럽게 위로 향하도록 하라고 권했습니다. 너무 높은 쿠션은 무릎을 압박할 수 있으니 높이는 손가락 2-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불은 혹시 너무 무겁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다리에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이 쉽게 긴장하며 쥐가 잘 납니다. 혈액 속에는 근육을 부드럽게 만드는 산소와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나쁘면 이런 좋은 물질들이 근육에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쉽게 지치고 경련을 일으키겠죠. 대한노인의학회 보고서를 보면 순환 저하가 있는 분들이 정상인 분들에 비해 근육 경련 위험이 약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68세 박영수님도 이 문제를 겪고 계셨습니다. 박영수님은 낮 동안 오래 앉아 있다가 밤에 종아리가 유독 당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니까 다리로 가는 혈액이 막혀서 근육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하루 20분 느린 보행으로 하체 혈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면서 혈액을 쭉쭉 밀어 올립니다. 다만 식후에는 바로 걷지 말고 최소 20분 휴식을 갖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걸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네 번째 원인은 비타민 B 부족입니다.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는 보호막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비타민 B는 신경의 절연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기줄에 피복이 없으면 합선이 나듯이 신경에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신호가 엉망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근육은 쉬라는 명령을 못 받고 계속 긴장하게 되는 거죠. 한국영양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비타민 B군 부족률이 40%를 넘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부족한 상태로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70세 장선희님도 비타민 B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장선희님은 비타민 B 복합제를 식사 후에 꾸준히 복용한 후 한 달 만에 쥐 발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중요한 건 빈속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빈속 복용 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니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신경 영양소를 챙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원인은 저녁 시간의 근육 피로 누적입니다. 하루 종일 굳었던 종아리가 밤에 갑자기 수축하며 쥐를 유발합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으면서 종아리는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피로를 풀어주지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 근육은 지친 상태 그대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쯤 근육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갑자기 수축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 피로를 풀지 않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한 분들에 비해 야간 경련 발생이 55% 더 많았습니다. 66세 윤성진님은 저녁에 족욕을 15분만 추가해도 쥐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40도 미지근한 물에 종아리를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딱 좋습니다. 물에서 나온 후에는 바로 양말을 신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 다리를 어떻게 쉬게 해주시나요?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위험한 질환과의 구별입니다. 혈관 질환이 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 놓치기 쉽습니다. 단순한 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말초혈관 질환은 60대 이상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75세 김도일님은 한쪽 종아리가 붓고 뜨거웠지만 단순 쥐로 착각해 병을 키울 뻔했습니다. 김도일님은 그냥 쥐가 심하게 난 거라고 생각하고 손으로 주무르고 파스를 붙이며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붓고 걸을 때마다 아프더니 나중에는 피부색까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검사를 받았는데 혈관이 거의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부기가 있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발등 맥박이 미약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무르거나 힘을 가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 있는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곳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다리는 양쪽이 비슷한 상태인가요? 한쪽만 유독 붓거나 색이 다르진 않으신가요? 이제 확장 본론으로 넘어가 실제로 쥐가 나지 않게 만드는 생활 루틴을 더 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리 관리는 시작됩니다. 밤새 굳었던 근육이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면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잠자리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사실은 근육한테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입니다. 잠자는 동안 근육은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며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면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기상 루틴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30초 정도 몸을 깨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10번 당겨보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에 혈액이 쭉쭉 들어가면서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면 하루를 훨씬 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다리를 어떻게 깨우시나요? 점심시간에는 햇볕 노출이 중요합니다. 햇볕의 비타민 D는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면서 쥐도 더 자주 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실내에만 계시다 보니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딱 10분만 밖에 나가보세요. 강한 햇빛은 피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가볍게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얼굴과 팔에 햇볕이 닿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공원에서 천천히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도 풀립니다. 너무 오래 쬐면 피부에 안 좋으니 10분 이내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햇볕을 한 번이라도 쬐셨나요? 저녁 식사 구성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해산물의 풍부한 타우린은 피로 누적을 줄여 근육 긴장을 완화합니다. 타우린이라고 하면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그 성분 떠올리실 텐데 사실 자연 해산물에 훨씬 더 좋은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징어, 조개, 문어, 낙지 같은 해산물에 특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가볍게 드시면 근육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다만 너무 짜게 조리하면 안 됩니다. 너무 짠 해산물 조리는 오히려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에 물이 차서 다리가 붓고 그러면 또 쥐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해산물 자체의 감칠맛을 즐기시면 됩니다. 요즘 식탁에서 해산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취침 전 족욕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종아리 속 혈류를 증가시켜 잠들기 전 근육 긴장을 줄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족욕 한 번으로 싹 풀립니다. 족욕통이 없으시면 세면대나 대야에 물을 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온도계가 없으시면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40도 이상으로 너무 뜨거우면 근육이 놀라서 오히려 수축할 수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종아리까지만 담그시면 됩니다. 무릎까지 담글 필요는 없습니다. 종아리만 담가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물에서 나온 후에는 바로 양말을 신으세요. 따뜻해진 다리가 갑자기 식으면 근육이 다시 긴장할 수 있습니다. 면 양말이나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밤새 체온이 유지되면서 근육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다리를 어떻게 돌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수면 환경 설정입니다. 발의 각도 하나가 새벽 근육 경련을 좌우합니다. 아까 이불 이야기를 했는데 이불뿐만 아니라 베개와 쿠션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고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을 놓으세요. 쿠션이 없으시면 수건을 돌돌 말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게 핵심입니다. 발이 자연스럽게 위로 향하면 종아리 근육이 편안하게 쭉 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높이로 조절하세요. 손가락 두세 개 높이면 딱 좋습니다. 이불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겨울이라고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으면 발이 눌려서 쥐가 나기 쉽습니다. 요즘은 가볍고 따뜻한 이불이 많으니 무게보다는 보온성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지금 사용하는 이불은 적당한 무게인가요?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숙면에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추우면 근육이 움츠러들고 더우면 땀을 흘리면서 전해질이 빠져나가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는 옆으로 누워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하면서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바로 누우실 때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면 허리와 다리가 편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2주 안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한 달이면 쥐가 거의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그냥 마그네슘 영양제만 먹으면 되겠지 생각하십니다. 물론 마그네슘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마그네슘만 계속 늘리거나 아픈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는 행동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특히 혈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르는 행동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나 심장으로 가면 큰일 나거든요. 반대로 신경센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교정하면 통증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5가지 생활 루틴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수면이 무너지고 걷는 활동도 줄어들면서 체력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낮에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외출도 꺼리게 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면서 근육은 더 약해지고 쥐는 더 자주 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심하면 낮에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 내려갈 때 휘청거리고 평지를 걷다가도 다리가 꺾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관리하면 2주 안에 깨는 횟수가 줄고 한 달이면 통증 빈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제 고모님도 그렇게 좋아지셨고 72세 이 어르신도 지금은 다시 산을 탑니다. 69세 최영호님, 74세 한미정님, 68세 박영수님, 70세 장선희님, 66세 윤성진님 모두 작은 습관 교정으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밤에 푹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 정말 개운합니다.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산책도 하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집니다. 활동량이 늘면 체력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 하나만 받아보세요. 집에 쿠션이 없으시면 수건을 돌돌 말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종아리 긴장을 풀어주고 밤새 이어지던 발끝 처짐을 막아 쥐 발생을 크게 줄여줍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 느낌을 한번 경험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 습관을 유지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쿠션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리 저림과 혈관 문제의 차이를 아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저림인지 위험한 혈관 문제인지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밤에 다리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얼마나 자주 쥐가 나시나요? 어떤 방법을 써보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영상 제작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밤을 되찾아 봅시다.